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품사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146에서 147쪽 공부할 거고요. 품사로는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146, 147쪽 한번 연필로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 본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떤 품사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형태.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기능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라고 부르는 기준에 따라서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가 총 5개죠. 체언의 3개, 그리고 용언의 2개 공부했어요. 체언에 해당하는 3개는 명사, 대명사, 수사였고요. 용언에 해당하는 2개는 동사와 형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오늘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앞선 그림에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지금 두루미가 여우네 집에 놀러 갔다가 여우가 납작한 그릇에 음식을 대접해줘서 두루미가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두루미는 집에 돌아와 여우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두루미의 혼잣말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이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다음으로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그 품사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팔짱을 끼고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우에게 새 넥타이도 선물했는데 정말 섭섭해 라고 했고요.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2개의 단어네요. 우리 계속해서 썼던 것처럼 왼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새라는 단어와 정말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 2개의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새라는 단어가요. 날아다니는 새의 의미가 아니라 새 것이라는 의미죠. 뭔가 새로 샀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이 새라는 단어, 새의 넥타이, 새의 신발, 새의 옷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문장 안에서 형태 변화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새가 갑자기 쇠가 된다거나 샤가 된다거나 이렇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써줄게요. 다음으로 정말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이라는 단어 지금 정말 섭섭해라고 써 있는데 정말 좋아라든가 정말 맛있어라든가 정말 행복해라든가 뒤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꾸며주는 친구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정말이라는 단어 자체의 형태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변화한다면 마찬가지로 정몰이라든가 정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고 써줄게요. 근데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을 뭐라고 불렀죠? 바로 불변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변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체언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체언은 불변어였고요. 용어는 가변어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용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변어에는 용언이 대표적이고 다른 가변어는 조사 중에 하나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애 빼고는 모든 품사가 불변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 기억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다른 품사들도
거의 대부분 불변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건 문장 안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여우에게 새 넥타이를 선물했다가 조금 변형된 문장인데요. 자, 지금 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빠져도 상관없죠. 여우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넥타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헌 넥타이도 아니고 이 넥타이도 아니고 그 넥타이도 아니고 새 넥타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넥타이라는 단어 자체를 꾸며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라는 친구는 문장 안에서 뒷말을 꾸며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정말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정말 섭섭해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기는 했는데 뭐 나는 정말 섭섭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를 복원시킬 수 있는데요. 나는 정말 섭섭하다라는 문장에서 사실 정말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긴 한데 얼마나 섭섭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능상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품사들은 형태와 기능상으로는 계속해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불변어라는 제목도 위에서 바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 기능상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친구들 뭐라고 부르는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꾸며준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수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을 수식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또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능에 따라 분류한 말들의 명칭에는 on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의미에 따라 나눈 명칭에는 차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똑같이 새라는 단어와 정말이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상으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계가 그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얘가 꾸며주고 있는 뒷말이 어떤 품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넥타이라는 말은 품사가 뭘까요? 넥타이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라는 말은 주로 명사 같은 친구들을 꾸며주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정말이라는 말 뒤에 나온 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섭섭해 라고 했어요. 자, 섭섭해는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맨 끝에 오는 말들은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고 했는데 섭섭해는 사전에서 찾을 때 바로 끝나는 말로 섭섭하다라고 찾아야 되겠죠. 그럼 섭섭하다는 품사로 봤을 때 뭘까요, 여러분? 섭섭한 건 내가 누군가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는 기본형 섭섭하다이고요. 섭섭하다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품사를 잘 모르겠으면 무엇을 찾아보면 될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단어의 옆에 품사가 나와 있어요. 형이라고 써 있으면 형용사고 명이라고 써 있으면 명사고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들은 자꾸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말이라는 말은 형용사 같은 친구를 꾸며줄 때 자연스럽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요. 새라는 말은요. 의미상 뒤에 명사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으니까 명사의 친구들, 체언을 꾸며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이라는 말은 지금 형용사 꾸며주는 게 자연스러웠죠? 형용사의 친구들 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이라는 말은 용언을 꾸며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진 친구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뭐라고 품사 명칭을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친구들은 관형사라고 부르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친구들은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만 하지만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용언을 꾸며주는 것 이외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거나 이렇게 꾸며주는 범위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으로 얘기할 때 용언을 꾸며준다 앞에다가 주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친구들을 묶어서 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우리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에 관해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양가로 1번에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문장 쭉 한번 볼게요. 꽃이 활짝 피었다. 모든 학생이 운동장에 나왔다. 나는 청소를 하면서 헛옷을 버렸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라는 4가지의 문장이 나와 있고요. 지금 밑줄 친 단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단어들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꽃이 피었다. 학생이 운동장에 나왔다. 나는 청소를 하면서 옷을 버렸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밑줄 친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장의 의미가 더욱 구체적인 의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활짝이라는 말이 꽃이 피긴 피었는데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꾸며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은 이런 표시를 많이 해요. 활짝이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고요. 모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은 학생인데 모든 학생이 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단어가 모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얘도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옷은 옷인데 헌 옷이에요. 그러면 헌이 옷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이야기가 흥미롭긴 흥미로웠는데 얼마나 흥미로웠냐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은 뒤에 있는 말,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의 단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수식어이라고 불렀는데 수식어 중에서도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라고 불렀고요.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학습 활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와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로 나눠보라고 했거든요. 일단 명칭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는 관형사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체언이라고 하는 건 품사로 따졌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명사는 명칭을 나타내는 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어는요, 2개의 품사가 용언에 해당하네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얘네는 가변어라고 했고요.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꼭 지난번 수업 부분 다시 복습하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우리 품사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부분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뒷부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앞부분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문장에서 뒷말이 품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어떤 품사인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에서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엇을 빼고 기본형을 설정하면 피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피다는 품사로 동사입니다. 아, 활짝은 동사를 꾸며주네요. 동사를 꾸며주면 용언을 꾸며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적어줄게요. 활짝. 자,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네요. 여러분, 학생은 품사가 뭐죠?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품사가 명사네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체언을 꾸며준다는 거랑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에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줄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장. 헌이라는 단어가 옷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있네요. 우리 입고 있는 요거의 명칭을 옷이라고 부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입니다. 자, 옷이라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헌이라는 단어는 체형을 꾸며주는 단어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매우라는 단어는 흥미로웠다를 꾸미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다 빼고 기본형만 설정하면 기본형이 흥미롭다네요. 흥미롭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하고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매우라는 말은 용언을 꾸며주는 말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왼쪽에 모든이랑 헌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른쪽에 활짝이라는 단어와 매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올바르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쪽을 보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체형을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형사나 부사를 넣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늘 했던 것처럼 형광펜 표시해볼게요. 체형을 꾸며주는 단어 관형사라고 부르고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사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주는 게 가장 많지만 이 외에도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우리 그러면 밑에 있는 말 한번 채워볼게요. 할머니는 뿅뿅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셨다라고 했는데 자, 이 자리는요, 여러분. 뒷말이 지금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품사로 뭘까요? 사진은 명사입니다.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 자리에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형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앞에 나왔던 새 이런 단어는 좀 어울리지는 않죠.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로는 뭐 옛 사진이라든가 이 사진이라든가 그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관형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환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하다는 품사가 뭘까요? 지금 굉장히 밝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대로가 기본형이고요. 여기에 형용사라고 적어주세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 빈칸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말로는 뭐 매우 화나라라든가 정말 화나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조금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뒷말을 꾸며주는 말들이 수식어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수식어들은 생략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음 학습활동 볼게요.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가에는 나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이, 그리고 나에는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에 해당하는 말이 딱 두 단어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와 열심히라는 단어가 나에는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가 문장도 성립해요. 이라는 단어나 열심히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라는 단어나 열심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학습 활동을 보면요. 가와 나에서 관형사, 부사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가 문장에 있는 단어들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나 여러분들 많이 봤던 품사입니다. 얘 대명사죠. 그리고 는이라는 단어는요.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조사예요. 조사 중에 보조사라고 부르는 조사고요. 그 다음에 책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의 명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조사고요. 읽었다는 기본형을 따지면 읽다가 와야 돼요.
이 읽다도 우리가 뭔가 보고 읽고 눈동자 돌아가고 입도 움직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 동사네요. 자, 그렇다면 가 문장에는 관형사나 부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나에서 가와 다 똑같은 단어들이 써 있는데 다른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라는 단어와 열심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있는 책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방금도 얘기했듯이 책이라는 단어는 명사였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단어는 관형사겠네요.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라는 말은 뒤에 있는 읽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책을 읽다에서 읽다는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부사라는 품사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나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찾으면 이라는 말과 열심히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단어가 관형사와 부사인데요. 양가로 2번 보면 가와 나의 뜻을 비교해보고 두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라는 문장도 물론 성립해요. 나는 책을 읽었다. 심플하고 단순한 문장이죠. 이렇게 해도 성립은 하지만 나는 읽긴 읽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열심히 읽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읽었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나 부사를 사용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에 비해서 나가 뜻이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사와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관형사나 부사는 뒷말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수식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기능을 하는 말을 우리는 수식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수식한다는 말이 꾸며준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수식한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힘들게 관형사와 부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 수식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관형사라고 합니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새, 헌, 옛, 이, 그, 저 이런 거 다 관형사에 해당하고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뭐 부사에는 정말, 매우, 너무, 아주 뭐 이런 말들이나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요. 계속 나왔네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은 불변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친구들을 수식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식어 공부를 마쳤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벌써 체언, 용언, 수식어 이렇게 3개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능상으로 나눌 때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계언이랑 독립언이랑 이렇게 2개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거의 품사 공부를 끝마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품사들 총 7개 나왔죠. 얘네들이 조금 더 주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도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